안녕하세요. 조비로운 때를 꿈꾸는 남자 조은나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4일 일요일입니다. 작년 9월에 에드워드 공군 기지로 간 조비 에어포스 1호기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10월에 플로리다 공군 기지로 간 베타 테크놀로지의 알리아 소식을 먼저 접하게 되네요. 기사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현재까지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도 UAM의 2등은 아처 에비에이션이 아니라 베타 테크놀로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베타 테크놀로지는 비상장 주식이라 투자는 불가능하고요. 뒷배가 아마 아마존인 것으로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나마 제 투자 목록에 아마존이 조금 물려 있어서 가지고 있는데 어제 아마존의 급상승으로 이제 손익분기점에 왔는데 팔지 말고 더 가지고 가야 하나 봅니다. 그럼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US 에어포스 전기항공기 비행 테스트 마무리 사상자 대피 완료란 제목으로 1월 29일 그렉 헤리들리가 작성했습니다. 공군과 베타 테크놀로지는 1월 29일 플로리다주 듀크필드에서 알리아 전기항공기로 3개월간의 비행 테스트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부 내 전기항공에 대한 몇 가지 이정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군 제96 시험비행단에서 1월 11일 매끄럽고 조용한 고정익 항공기가 사상자 후송 모의 임무를 수행하고 처음으로 공군 항공기와 직접 교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회전익 시험비행대인 제413 비행시험비행대는 지난 10월 말 듀크필드에 착륙한 알리아의 시험 및 안전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베타는 계속해서 항공기를 소유하고 운영했습니다. 베타는 배치 종료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알리아가 듀크에서 보낸 시간은 국방부 임무에 대한 전기항공기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 공군이 수행하는 대규모 개발 테스트 및 평가 노력의 다음 단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무 중 하나는 부상병을 가능한 빨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96 시험비행단 발표에 따르면 1월 11일 제41 구조비행대 소속 HH-60W 헬리콥터가 조지아주 무디 공군기지에서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로의 모의 사상자를 이송했습니다. 그곳에서 공군 승무원들은 들것에 실린 사상자를 베타 승무원에게 옮겼고 베타 승무원은 들것을 알리아에 싣고 68 해리를 비행하여 듀크필드로 날아갔고 그곳에서 의료진이 만났습니다. 이동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항공기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군이 사상자 후송이라는 어려운 임무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413 FLTS 피처 플라이 사령관인 라일라 리버모어 소령은 성명에서 이러한 훈련 동안 목표는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함대를 추가 저비용 자산으로 강화하여 전장 항공기가 전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4월 공군은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군 지도자들은 이 항공기가 다른 임무 중에서도 수색 및 구조, 의료 후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임무는 공군의 광대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쟁과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스트 중인 알리아의 고정익 재래식 이착륙 항공기지만 베타는 수직 이착륙 변형도 제작 중이며 어질리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사상자 대피 임무는 사상 최초의 전기항공기로 기록되었으며 전방작전기지의 대응시간 증가를 포함하여 전기항공기 군 복무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영향을 보여줍니다 라고 베타는 발표했습니다. HH-60은 환자를 최종 의료 서비스 이동해야 하는 경우보다 더 빨리 신속 대응 부대 이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는 공군이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C-130에 의존해야 한다면 더 많은 승무원과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상자 대피 시뮬레이션 외에도 알리안 항공기는 듀크에 착륙한 F-35에 필요한 부품을 가져오기 위한 에글린으로 비행하는 시뮬레이션된 MRT 정비 복구팀의 임무도 완료했습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전기항공기는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 사람들을 빠르고 조용하게 이동시키는 미래의 에어 택시로 흔히 생각됩니다. 공군의 경우 사람과 화물을 자동차나 트럭보다 빠르게 이동하지만 대형 수송기보다 효율적으로 이동하여 물류 문제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T 임무는 비행시간이 약 1시간 걸렸으며 전기요금은 $25입니다.
같은 거리 운전하는 트럭은 4시간이 걸리고 휘발유는 $45를 소비한다고 베타의 릴리스는 밝혔습니다. 공군은 다른 전기 항공기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이 서비스는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eVTOL 항공기를 수용했으며 가까운 시일 이내 또 다른 항공기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US 에어포스는 또한 회사 항공기 최대 6대에 대해 최대 1억 4,200만 달러의 규모의 아차 에비에이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류수송을 위해 시작된 베타 테크놀로지의 알리아가 어찌 보면 군에서 더 빠르게 적응되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비 S4는 민간 승객용 전용이라 아쉽긴 하지만 제가 단순히 기체 eVTOL만 보고 투자를 했다면 조비나 아처, 릴리움 두루두루 나누어 투자했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비는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우버, 즉 우버 엘리베이터인 거죠. 수직 계열화 및 플랫폼 기업까지 사업이 너무 스케일이 커서 가뜩이나 새로 진출하는 시장에 이게 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플랫폼 기업에 주는 멀티플의 희망은 단순 eVTOL 생산업체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처럼 아이들과 알라딘 중고서적에 갔다가 주식 관련 서적에 미주은 책이 있더라고요. 2-3년 전에 잠깐 즐겨보던 유튜브였는데 반가워서 어떤 책인가 들춰보다가 명언 시리즈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The stock market is a device for transferring money from the impatient to the patient. 주식시장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있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옮겨주는 장치와 같다라고 하네요. 또 제가 미주미의 이항영 대표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하셨죠. 워렌 버핏도 지금 부의 80%인가 90%를 60세가 넘어서 이루었다고 애플이 급등하면서 이룬 거를 말한 것 같습니다. 주식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운칠 기삼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제 운과 조벤 형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입니다.